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랑 위대한 남자의 공통점, 그 다음에 정배열의 법칙, 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짝꿍 세계를 바라볼 때, 남녀 역학 요걸 바라볼 때 딱 하나를 이제 두면 뭐냐, 이것만 붙잡아 가시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이제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걸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요 말, 요거가 저는 정배열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배열의 법칙, 정배열의 법칙, 정배열의 법칙. 자, 저는 이제 남자 측에서 본 이제 짝꿍 관계 파탄이 거의 다 이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험하면서도 약간 본질적인 역학관계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소개팅에서 라이딩을 해준다. 이제 차 태우러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배열의 법칙 위반이다. 이제 그 다음에 결국 깨집니다. 여하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오버 아닌가, 굉장히 굶주려 있나, 내가 아까운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이랑 업무를 내팽개치고 여하고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배열의 법칙 위반입니다. 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휴강을 하면은. 근데 휴강만 하면 그게 교수님이 아니죠. 그거는 수업을 해야지 교수님이니까 그거는 본분을 어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수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나쁜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이 또 여자 문자에 목매고 더블 텍스트를 보낸다. 역시 위반입니다. 파탄이 나고 여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왜 내 문자만 기다리는 것 같지? 왜 자기 일이 없나? 맨날 나한테 문자 오는지 확인만 하네. 내가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고는 귀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를 느껴버립니다. 자, 모든 짝꿍 관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여하고 태도가 좀 변했다, 뭔가 이상하다, 약간 차가워졌다, 온도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때 딱 하나를 떠올려라. 그게 정배열의 법칙, 요거다.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요걸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태양이 있습니다. 절대자예요. 절대자가 있고, 2번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남자가 쫓는 소명, 목표, 미션, 그리고 테마입니다. 업무, 자기가 할 일이에요. 남자가 할 일.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남자가 이 지구의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남자가 이렇게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그 팔 이렇게,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남자가 이렇게 딛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그리고 4번이 달이 있습니다. 달은 태양보다 아름답죠. 달이. 노래는 달을 많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월, 인, 천, 강, 지곡, 세종대왕 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이미지예요. 자, 근데 달은 밤에 아름답습니다. 이게 달이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있으면 보이죠. 그리고 아름답죠. 이 뒤에 있어야지 아름답다. 그래서 이때 달은 남자 뒤에 있고, 달이 남자 앞에 있을 때는 달은 보이지 않고 그 의미가 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배열이 있다. 그럼 왜 이런 게 있느냐? 저는 100명 이론 말씀드리는데, 100명 이론에 따라서 여자는 자기보다, 자, 달은, 그럼 이렇게 좀 적어지만 달은 뭐냐? 여하구다. 이렇게 여하구, 웃고 있는 여하구다. 이게 달, 여하구. 그래서 요지는 뭐냐?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하구를 앞에 둔다. 자기 소명보다 앞에 둔다. 그럼 정배열의 법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태양, 그러니까 절대자가 소명을 주고, 소명을 남자가 따르고, 그 남자를 여자가 뒤에서 받쳐줄 때, 이게 정배열이고, 이거를 여하구들이 잘 말은 안 하지만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배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하구들이 존경하는 남자, 여하구들이 이상형 존경하는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말이 많은데, 그것도 이 정배열의 법칙에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래, 그렇게 요거 말씀드리고, 100명 이론, 제가 100명 이론 말씀드리는데 여하고는 1년에 100명을 못 낳아요. 아기를.
한 명이나 두 명 낳죠. 쌍둥이 정도. 근데 남자는 낳을 수도 있다. 징기스칸 보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할아버지들은 자식들한테 엄합니다. 할머니들은 여보 너무 그러지 마요. 이러면서 살살하죠. 더 애지중지하죠. 여하구들이 애기 낳는 그 가능성의 그 빈도를 따져봤을 때 더 적으니까. 남자는 더 많이 낳을 수는 있지만은,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밖에 후손을 못 가져요. 포유류 같은 경우에 암컷은 80%를 후손을 가져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만은 소수야. 남자는 불확실하지만은 리스크가 크지만은 많이 나. 요런 게 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많은 남성 엘리트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라? 평등의 원칙, 정치적 평등을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 평등, 본성적인 동일성으로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랑 여자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한 표잖아요. 그건 정치 얘기고, 사회적인 얘기고, 대외적인 관계고, 대내적인 관계에서, 사적 관계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짝꿍 역학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얘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녀 짝꿍을 보면은 남자가 연장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릴 땐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다 오빠야. 응? 아저씨랑 아줌마랑 있으면은 남자들이 다 나이가 많고 오빠야.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같이 다. 그게 신기했는데 우린 별로 신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 그게 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 당연한 걸까요? 다 똑같은 게 똑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건 역시 여구가 자기보다 앞에 있는 남자, 더 위에 있는 남자, 존경할 만한 남자를 원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오빠를 찾는 이유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하이퍼감이나 상향혼 심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하구들이 오빠를 찾는 거, 그게 이제 하이퍼감이고 상향혼 심리예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절대자, 소명, 남자, 여자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하와는 돕는 자, 헬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분들은 이걸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남자가 목표나 소명을 잃어버리면 남자는 흔들리게 되고 쉽게 차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원래 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남자가 소명보다도 여하구를 우선순위에 두면 이쪽으로 두면 안 보이죠? 달 자체가 안 보여. 그러니까 달이 떠나버렸어. 차여버렸어요. 여자가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구를 우선순위에 두면,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은 정배열의 법칙 위반으로 깨져버리고 파탄이 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잘못됐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할 때, 전조 증상이 생길 때, 징조가 있을 때 정배열의 법칙을 떠올려라. 이 이미지를 떠올려라. 이 일련의 이미지를 떠올려라. 제가 그래서 고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되라고. 자,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제가 그 동네 불량배,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애들 보겠어요. 나르시즘 남자랑 위대한 남자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바로 그들 모두 여하구를 우선순위로 두지를 않아요. 윤봉길 의사 자기 소명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가정과 아내, 즉 여하구는 후순위였어요. 근데 이기적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불량배, 건달 같은 그런 분들, 무서운 분들 있잖아요. 그들은 보통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여자들 저렇게 자꾸 따르는 여하분 분들이 많이 있어. 왜 그럴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불량배 역시 여하구를 자기보다 후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량배라서 여하구를 후순위에 두는 거야. 불량배는. 근데 위대한 위인은 자기 목표가 있어가지고 여하구를 후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 후순위에 두는구나. 그게 하이퍼감이 상향혼 심리에 충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불량아와 위인은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비슷하다. 여하구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감각이 비슷하다. 그게 뭘까? 둘 다 자기 삶의 중심이 여하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 남자와 여자 배열에서 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배열의 법칙을. 남자는 이제 여자 관계에서 준수를 하고 있다. 정배열의 법칙을 준수를 하고 있다. 요 관계에서는 불량화도 여기는 맞아.
이건 좀 없죠, 불량화는. 근데 요거는 맞아. 그 다음에 위인들도 요것도 맞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이거긴 하지만은 일단 불량화도 요 순서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하고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항상. 오빠 달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거. 그게 왜 그러냐는 거야. 다른 그건 어려운데, 다른 모범생 LT들은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리는 겁니다, 명쾌하게. 자, 그래서 남자는 정배열의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뒤에 여하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처럼 목표와 소명과 업무 미션을 두는 게 좋겠죠. 앞에 두는 게. 그렇게 남자가 자기 삶에 정확한 배열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딱 구성을 할 때 다달한 자잘한 다른 기술 있잖아요. 뭐 접근 어떻게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 다 불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남자들이 원래 있어. 이런 원래 남자들이 있고, 이런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있어. 그거를 관찰을 해서 그 안고만 뽑아가지고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다 그런 기술 같은 거예요. 핵심은 그냥 그 사람들 이거 지키는 거야. 단순하게 막 머리 심하게 안 써. 그냥 이거 그냥 태도인 거야. 자기가 원래 이렇게 살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 죽을 거야. 이렇게. 나는 뭐 알렉산더처럼 지구 정복할 거야. 나는 뭐 광개토대왕 될 거야. 나는 뭐 특별한 거 발명할 거야. 나는 뭐 어디 1타 뭐 강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향해 쭉 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추구를 하기 때문에 여구가 좀 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구들한테 선선하게 대할 수 있는 거야. 그 선선한 거 대하고 해가지고 여구들이 막 따라 그걸 보고 앵꼬만 딱 챙겨가지고 기술로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뼈대예요. 이게 기준이고 나머지는 기술이고 피상적인 거다.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남자. 여하고는 그 남자를 사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차분하고 칠한 그런 바이브인 거예요. 남자의 바이브. 그런 정배열을 모사한 거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 기술 그런 거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정배열의 태도다. 그래서 이 정배를 준수하고 있을 때 여하고는 그 남자를 따른다. 쉬 테스트, 바가지, 속상하게 하고 막 쓴맛 나오고 갑자기 문자 늦게 하고 문자 답장 안 하고 여하고들이 막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거 다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 정배열이 있는지 내가 이건지.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앞에 두면은 이 사람은 결국 불안해집니다. 여하고는 흔들리니까. 자기보다도 더 흔들리는 남자로 여자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불안해서 정내미가 떨어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배열의 법칙은 이겁니다. 짝꿍 관계를 바라볼 때 이거 딱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제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이상한 조짐이나 뭔가 느껴질 때 딱 하나 떠올리셔야 할 그런 이미지, 직관적인 이미지가 바로 정배열의 법칙입니다. 자,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지배하는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요, 딱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것저것 유행을 따라가면서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단 하나의 메시지와 가치만 매진을 합니다. 안전만을 생각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주행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브랜드, 그런 것처럼 그 일관된 고집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만듭니다. 남자도 이와 똑같아야 된다. 주변의 반응이나 여자 눈치를 보면서 수시로 기준을 바꾸는 남자는 일관성이 깨진 저가 브랜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갔어. 이제 시집을 갔어.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하구들이 반응을 보여. 이상하게. 딱 퇴근해서 왔는데. 그래서 남자 입에서 잡으세요. 남자 입에서 뭔 일 있어? 이거 말이 나면 안 돼요. 뭔 일 있어? 뭔 일 있어? 점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하구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죠.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다음에 남자가 다음 대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또 재치 있다고 남자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정배열 법칙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또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나 하면서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뭔 일이 있어 하면서 자꾸 여자를 이쪽을 하면은 여자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남자한테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 좋으면서 여자한테도 좋아서 다 좋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저거 해가지고
저도 위치는 뭐 없지만은 위치 아닌 위치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건데 제가 뭐 이상한 얘기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남자는 목표와 소명이라는 단 하나에 매진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을 때 브랜드의 가치가 생긴다. 여자는 나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남자가 아니라 확고한 북극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남자의 일관성에 매료가 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이 띄고 여자가 나머지는 선택을 하게 하면 돼요. 나는 이제 라떼만 팔아. 그러면은 그 여하구가 결정해. 난 라떼 1타한테 갈래. 아니면 다른 사람 무슨 뭐 게이샤만 팔아. 그러면 난 게이샤 1타한테 갈래. 그거는 여하구 종류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하면 되고, 나는 일단 딱 하나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이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바른 구조를 짜고 삶의 배열을 구성할 때 자잘한 이제 멘트나 뭐 기술 부차적인 게 됩니다. 그리고 여하구들이 이제 명품을 좋아하는 이 점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명품을 여하구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돼야 된다. 전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 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든 최고가 돼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이 앞을 보고 묵묵히 걸어갈 때 여하구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면서 가장 아름다운 달이 되어서 당신의 뒤에서 든든하게 이제 행복하게 따를 것이다. 달은 아름답습니다. 태양보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달이 지구 뒤에 있을 때에야 달이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달을 앞서 세우면 달 자체가 보이지가 않지요. 왜냐? 달은 밤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배열의 법칙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